자,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개념 원리 부터 보도록 합시다. 76페이지. 우리 오늘은 복소수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본서를 공부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복소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다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수체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수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숫자들을 다 모아보면 그 이름을 우리는 실수라고 불렀었어. 실수라고 불렀었고 이 실수를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켜버리면 유리수라는 놈과 무리수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켰었지.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또 유리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정수와 여기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이렇게 불렀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이 정수라는 녀석은 세 가지로 분류를 시켜서 여기 자연수,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여기까지 공부했던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수라고 하는 실수라고 하는 녀석의 수체계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녀석은 이 복소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실수보다 더 개수가 더 많아. 더 많아지는 그런 숫자들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실수 봐봐.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겹치는 게 있냐 없냐? 유리수인 동시에 무리수인 게 있냐 없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유리수도 되면서 무리수도 되는 거. 유리수만 되던가 무리수만 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실수랑 실수랑 전혀 겹치는 게 없는 수가 하나 있어. 근데 얘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 실수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그게 양수건 음수건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곱하면 0 이상이 돼버리지. 맞지? 그런데 이게 항상 제곱해서 0 이상이 돼버리니까 뭔가 문제점이 발견돼. 그 문제점 좀 내게 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녀석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라고 한 거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 중에서 두 수를 곱했을 때 0 이상이 되지 않는, 즉 음수가 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녀석을 상상 속의 수다라고 해서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영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무튼 그 녀석 우리는 허상의 수다라고 해서 허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래서 허상의 수라고 해서 우리는 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은 실수하고 허수를 합쳐서 마치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실수하고 허수를 합쳐서 여기다가 복소수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가장 많은 개수를 갖는 수의 모임이야. 이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건 배우지 않아.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복소수, 이 허수라고 하는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했을 때, 자, 허수의 존재 이유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칠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a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고등수학에서 2차 방정식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중3 거 내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녀석에 의해서 얘가 0보다 크다가 무슨 뜻이었었니?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라고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녀석이 0이면 근이 한 개이며,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근이 0개부터 2개까지 총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왔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얘를 좀 확장을 시켜볼게요. 만약에 a 100에 x 100제곱 플러스 a 99에 x 99제곱 플러스 빠바바 해서 a1의 x 플러스 a0는 0이고 a의 100이 0이 아닌 그럼 100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제일 적은 몇 개 썼니? 근이 제일 적은 몇 개? 얘들아 입을 좀 열어서 대답을 좀 해줄래? 몇 개? 0개. 가장 많으면 몇 개? 2개. 그래서 케이스가 3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100차 방정식이야. 근이 가장 많으면 몇 개일까 얘는? 얘는 근이 가장 많으면 100개. 근이 가장 적으면 0개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얘는 0개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개까지라고 하는 케이스가 총 101가지 경우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 이게 너무 빡세드는 거 하나 케이스 분류하려니까. 그럼 만차 방정식이 되면 케이스가 만 한 가지가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야 이걸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찾기 너무 빡세.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을 한마디로 바꾸자. 한마디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n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몇 개다? n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n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2개, 100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100개, 만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10,000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마저 떨어진다면 그 근의 종류가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근이 맞다면 우린 조금 더 편하게 이런 케이스를 하나하나 분류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n차 방정식은 무조건 n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참인대들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 복소수 허수라고 하는 게 필요했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죠. 자, 한 칸만 더 가볼게. 잘 봐봐. 그럼 얘는 왜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왜 발생했는지 왜 따져볼 거라는 얘기야. 잘 봐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은 뭐 물론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꿀바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배웠지?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중3 교과서에서 1단원에서 배울 때 제곱근, 즉 실수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유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한다라고 배웠어. 즉 루트의 a라고 했을 때 이 a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얘가 숫자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더라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b제곱마의 4ac가 0보다 크면 이 값이 마이너스 b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에서 서로 달라질 거니까 근이 2개 될 거고 이 b제곱마의 4ac가 0 돼버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0, 마이너스 b 빼기 0에서 같은 값이 될 거고 이 b제곱마의 4ac가 0보다 작으면 이 숫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x값이 존재할 수 없어서 근이 없다더라 이렇게 했단 말인 거야. 자, 숫자 가지고 하나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좀 볼게. 그럼 얘는 2분의 4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4, 4, 16 더하기 4에서 20 이렇게 나와. 그럼 얘를 한 번에 써서 그렇지만 봐봐라. 얘를 만약에 찢어서 쓰게 되면 2분의 4 플러스 루트 20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0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4 빼기 루트 20이랑 4 더하기 루트 20은 분명히 다른 값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서로 다른 값인 거니까 아 여기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놈과 이렇게 생긴 놈 두 개의 근을 갖더라 이런 뜻인 거야. 서로 다른 값인 거니까. 그런데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한번 써볼게. 물론 쟤는 인수분해하면 근을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근의 공식 가지고 볼 거니까 봐봐 얘도 2분의 4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의 제곱 빼기 4, 4, 16은 값이 0이 나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따로 써보니까 2분의 4 더하기 루트 0 2분의 4 빼기 루트 0이야. 자, 저 두 개의 값은 어때 지금? 서로 같은 값이란 말이야. 그런 거니까 같은 값인 거니까 그냥 한 개처럼 보자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을 볼게.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 시하면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그 루트 처음 배울 때 했던 것처럼 루트 안에 항상 뭐만 들어가야 된다? 0 이상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런 거니까 이런 숫자는 없을 거여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에 들어간 녀석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런 걸 만족하는 값은 x값은 없다더라 이렇게 본 거였다는 뜻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0개냐를 결정지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야 이거 너무 빡세.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에다가 역반개인 경우 4차 방정식은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다 하나하나 케이스 분류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3차 방정식이야? 야 고민할 거 없어. 그는 무조건 3개. 4차 방정식이야? 고민하지 마. 그는 무조건 4개야. 100차 방정식이야? 고민하지 마. 그는 무조건 100개일 거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도 편하겠지. 그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어. 얘 지금 해가 근이 빵개인데 얘를 2개로 만들어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한 거냐면 야 루트 안에 음수 넣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숫자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만들어서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이건 어디까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이런 법칙을. 우리는 그걸 따라할 뿐인 거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동의를 따라가야지. 그 약속. 마치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 이름이 김인네. 근데 내 이름이 김인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의 동의를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잖아. 근데 니들은 나를 부를 때 뭐 선생이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니네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김인네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니들은 나는 너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혹은 내가 아닌 내 부모님은 니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를 김인네라고 부르려고 약속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마치 그런 느낌으로 그냥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수학에서의 정의라는 녀석은 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약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는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 혹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즉 2차 방정식은 무조건 2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해결이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건데 자, 3번으로 가서 이렇게 공부하자. 허수단이라고 부를 거야.
자, 허수단이 i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 이 i라고 하는 녀석은 쉽게 말하면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야. 자, 그럼 생각하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i를 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더라 이런 뜻인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요 i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제곱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야.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다 만들 수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루트에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는 루트에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괜찮지.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이 얼만데? i라고 했잖아. 아, 따라서 여기 나온 얘는 그냥 루트에 5i 이렇게 써주시면 돼. 아니면 이렇게 해도 가능해. 여기 있는 이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루트의 5i 제곱이라고 쓰게 되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을 밖으로 빼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루트 5의 i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1의 루트가 i라고 하는 그 녀석을 하나 딱 만들어내는 순간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음수들은 우리가 이제 요 i로서 표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에서 이제 복소수 Z라고 하는 걸 많이 쓰게 되고요. 이 복소수를 Z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많이 나와. 얘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이 A하고 B에다가는 실수들을 다 집어넣을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을 조금 영역을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Z라고 하는 이 복소수에서 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뒤에는 지금 i가 안 붙어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실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니? 얘를 보통 허수 부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렇다면 B만 데려다가 허수 부분이라고 부를까? 아니면 BI를 통째로 데려다가 허수 부분이라고 부를까?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고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했을 때 그 보기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 이거 단독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자, 그랬을 때 B일까 BI일까? 자, 확실히 기억하자. B만 데려다가 얘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BI가 아니라 B만. 그래서 보통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은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지. 됐지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하나씩은 3은 복소수이다. 맞아, 틀려? 3은 복소수이다. 맞아, 틀려? 근데 3은 허수이다. 그럼 맞아, 틀려? 걔는 틀린 거야. 3이라고 한 녀석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녀석을 쭉 따라가 보면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서 여기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3은 복소수와 허수는 그런 차이점이 생겨. 그러니까
이 복소수가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실수처럼. 오케이? 3은 실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3은 무리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마치 그런 느낌처럼 여기 나오는 저 복소수가 좀 더 큰 집합이야 이렇게 나갈 거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체킹을 하고 가자. 순호수라는 게 있어. 이 순호수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썼잖아. 자, 이 Z는 A 플러스 BI라고 썼을 때 실수 부분이 0이라서 없어. 그리고 요 허수 단위는 무조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녀석. 미안해. A는 무조건 0이어야 돼. 0이 아니라 0이어야 돼. A는 무조건 0인데 B는 0이 아닌 녀석. 이런 녀석을 순호수라고 불러. 이를테면 3i 아니면 마이너스 5i 루트 2i 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순호수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저 순호수가 뒤에 가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서 그 유형 중에 하나를 풀어가는데 무진장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가 돼.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숫자를 좀 배워봤으니 그 새로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 자, 선생님은 Z1이라는 녀석을 A 플러스 BI라고 부를 거고요. Z2라는 녀석을 C 플러스 DI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복수수를 더한다? 그럼 얘가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더하는 게 되겠지. 이때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돼. 이 i를 마치 문자 취급하면 돼. 그럼 i가 있는 애끼리 더하고 없는 애끼리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이 복소수를 데려다가 뺄 거야. 똑같이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빼게 되면 얘는 a 마이너스 c 더하기 b 마이너스 d의 i 이렇게 생겨진다는 뜻이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Z1이라는 놈과 Z2라는 놈을 곱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랑 곱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치 당시 곱셈하듯이 그대로 곱하시면 돼. 그대로 곱하면 되는데 하나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AC 플러스 AD의 I, BC의 I 플러스 BD의 I 제곱. 하나 다 전개한 거야 지금. 얘들아 근데 I 제곱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라고 썼지, 그지? 그러니까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면 AC 마이너스 BD 얘가 실수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있는 애끼리 묶어버리면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생기는 게 곱셈의 결과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 하겠니? 나누겠지. 그럼 이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는 분수를 만들다는 뜻인 거고, 그럼 갖다 집어넣어보면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라고 잡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수 루트를 처음 배울 때 분모의 유리화를 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분모를 실수화한다라고 얘기해요. 실수화라고 불러요, 얘는. 그럼 얘가 C 플러스 DI랑 A 플러스 BI가 분모 분자에 각각 있는데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뭘 곱해? C 마이너스 DI를 똑같이 곱해.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돼? 합쳐잖아. 그래서 C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의 I 제곱이다. 자, 봐봐. C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의 I 제곱 여기 C 플러스 DI A 플러스 BI 그다음에 C 마이너스 D.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I 제곱 얼마라고? 얘들아 이걸 좀 열어줄래? I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얘가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분의 여기 A 플러스 BI랑 C 마이너스 DI 전기한 거 위에서 곱셈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수화라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숫자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복소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자, 그렇다면 질문 잘 봐. 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래. 이거이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다. 맞아? 틀려. 전 중3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래.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다. 맞아? 틀려. 머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분위기상 틀린 것 같고. 그지? 수찬아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채민아 이거 맞아 틀려? 맞아? 형아 이거 맞아 틀려? 자, 얘들아 이거 틀려. 알겠지?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A에다가 2를 넣을 거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을 넣을 거예요.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0 되는 거 보여? 오케이?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 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맞는 말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잘 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인데 A와 B가 모두 유리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A가 0 그리고 B가 0이야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즉 A하고 B가 유리수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꼭 들어가줘야만 해.
자, 확장 들어간다. 잘 봐. 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루트 2를 한번 해보자. 이거이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이다. 이건 그럼 맞을 수 1 마이너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이다. 지성아 저거 맞아 틀려? 맞아. 지영아 저거 맞아 틀려? 어? 맞아? 수빈아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얘들아 이것도 틀린 말이야. 이런 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고등학교에서 수학이야. 중학교에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 치진 않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가 맞는 말로 바뀌기 위해선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이고 여기에 마찬가지 a랑 b랑 c가 유리수이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차고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됐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 자, a 플러스 bi가 0이래. 이거이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다. 그럼 얘는 맞아 틀려? 함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A와 B가 유리수라고 말한 이상은 그 다른 수를 넣고 그럼 그걸 얘기해 줘. A가 1이고 B가 루트 뭐라고? a가 1이고 b가 얼마? 가 1이면 0이 돼서 a가 1이고 b가 1이면 0이 된다고? 1 플러스 i가 0이야? 아닌데 이거? 시우야 이거 맞아 틀려? 틀린 것 같은데. 왜? 어떤 수가 들어가서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 뭐라고? 그러니까 저처럼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디가? 그러니까 어.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 A는 2고 B는 마이너스 루트 2처럼 다른 수가 들어가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느낌상 지금 내가 지금 쭉 하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거짓이겠구나, 틀린 말이겠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네.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찬아 이거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 왜? A에 1 들어가고 B에 루트 마이너스 1 들어가고 거짓 맞아. 수찬이 말대로 A에다 1 넣고 B에다가 I 집어넣으면 0 돼. 오케이? 1 플러스 I 제곱,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 빼기 1이 돼서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둘 다 0이라고 하는 이 말이 틀렸다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을 맞는 말로 바꾸려면 A 플러스 BI가 0인데 A와 B가 둘 다 실수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랬을 때 이거이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로 할게. 오케이. 자, 마찬가지야.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나 진도 순서상 배우지 않았으나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이 녀석의 한 근이 1 플러스 3i2이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3i2다 이런 식으로 나와준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1 플러스 3i가 근이 되면서 여기서 A랑 B랑 C가 모두 다 실수더라 라는 조건이 붙어야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3i가 된다더라 이렇게 맞게 가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 하나 배울게. 편례복소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야. 일단 편례라는 말부터 조금 의미를 알고 가자. 편례는 몇 개를 뜻하는 의미니? 두 개를 뜻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뜻하는 또 다른 말이 있어. 뭐? 쌍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쌍과 편례의 차이점이 뭐야? 쌍은 아무거나 데려다가 두 개를 붙여놓고 쌍이라고 말해도 돼. 무슨 말인 거냐면 아주 간단히 예를 들게. 선생님이 신고 있는 신발 이 크로스 한 오른쪽 봐. 여기 수빈이 거 신발 왼쪽으로 가져다가 딱 같이 놓고 얘는 신발 한 쌍이야 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신발과 수빈이 신발 하나를 갖다 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한 켤레다라고는 보통 말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켤레라는 의미는 뭐냐면 쌍하고는 좀 달라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그거에 꼭 맞는 녀석이 나타났을 때 그 두 녀석을 켤레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쌍은 아무거나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켤레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직접적인 용어를 써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걸 본 적은 있어. 어디서? 여기서.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면 ABC가 다 유리수라는 가정하에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라는 건 중3 때 배웠잖아. 그지? 이때 이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를 데려다가 얘네 둘의 사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 근이야 라고 불러. 근데 그런 말을 안 배웠을 뿐이야. 오케이? 그러면 켤레 근이라고 배우는데 그럼 여기서 배우는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건 여기 있잖아. 1 플러스 3i가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3i이다 라고 이렇게 배운단 말이지.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여기하고 얘 사이의 관계도 한 방정식의 켤레 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복소수인 애들만 허수인 애들만 들여다 우리는 켤레 복소수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인 거예요. 오케이? 다시 켤레 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와 얘 둘을 묶어서 켤레 근이야 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우린 저 말을 안 배웠을 뿐이야 중3 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이 비정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근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배웠으니까 얘네 둘이 될 건데 그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허수인 애들 그 녀석만 데려다가 우리는 켤레 복소수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인 거지. 이 켤레 복소수 되게 어렵다.
켤레 복소수 가지고 문제 만들어 버리면 사실 쉽지 않아. 암기가 바탕이 좀 돼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켤레 복소수. 자, 만약에 z가 있는데 그 z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z의 바라고 쓰게 되고요. 이 z의 바는 똑같이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전체 켤레라고 해서 바라고 쓰게 되고, 여기 있는 얘는 튀어나올 때 a 마이너스 bi라고 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실수 부분은 그대로.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3 마이너스 루트 5i에다가 켤레를 붙였어. 이거 뭐 나와? 3 플러스 루트 얘는 3 플러스 루트 5에 i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7의 켤레는 뭐가 나오겠니, 지성아? 자, 다시 위로 올라가. 켤레 복소수는 뭐가 바뀐다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 근데 여기는 요 7의 정체는 뭐야? 실수잖아. 그래서 7의 켤레는 그대로 7. 얘는 허수가 아닙니까? 허수 부분이 아닙니까? 얘를 엄밀히 쓰면 이런 거야. 여기 나오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7 플러스 0 i의 켤레라고 써도 되지. 그럼 얘는 7 마이너스 0 i가 될 거 아니야.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0은 있으나 마는 거니까 그대로 7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 자, 그러면 3i의 켤레는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3i가 돼.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제 성질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많아. 자,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을 가지고도 연산을 한번 해봐야지. 마찬가지 Z1 A 플러스 BI Z2 C 플러스 DI라고 할게. 그럼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이 Z1이라는 녀석과 Z2라는 녀석을 더해.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의 전체 켤레는 각각의 Z1의 켤레와 Z2의 켤레를 가지고 더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걔네들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뜻이야. 자, 좀 이따가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건데요. 선생님은 더하기일 때만 보여줄 거야. 하나하나 숫자 넣어서. 그럼 얘가 A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DI의 전체 켤레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아래를 계산해 보니까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의 I가 돼서 이렇게 켤레가 될 거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C 빼기에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될 거고. 얘를 각각으로 다시 써보니까 A 마이너스 BI
플러스 C 마이너스 DI라고 써서 그럼 여기 있는 얘는 Z1이라는 녀석의 켤레, 얘는 Z2라는 녀석의 켤레. 그래서 걔네들의 합과 같더라. 각각의 켤레의 합이란 더한 다음에 전체 켤레 씌운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이 있을 때는 전체 켤레가 있어서 그걸 찢든 아니면 각각 있는 켤레를 합치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Z1 마이너스 Z2라는 녀석이 켤레를 하잖아. 그럼 그래도 이 녀석이 각각의 켤레의 차와 똑같아. 그 다음에 곱셈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곱과 얘도 마찬가지로 같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Z1분의 Z2의 전체 켤레는 얘도 마찬가지 각각의 켤레를 나누는 것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 켤레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치연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찢거나 합치거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다 합쳐도 되고 찢어도 되고 다 된다더라 이렇게 형성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켤레복소수의 성질로 들어갈게. 만약에 Z1이라는 녀석과 Z1이라는 녀석의 켤레를 더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BI랑 A 플러스 BI의 켤레랑의 합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이 A라고 해서 무조건 실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 복소수랑 그 자기 자신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랑 더해버리면 걔는 무조건 실수라는 결과가 나와. 그럼 빼면 뭐가 나올까? 그럼 빼면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 BI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 녀석은 무조건 순허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Z1이라는 녀석과 그 Z1이라는 녀석의 켤레를 곱해. 그럼 얘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게 되고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돼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는 무조건 양의 실수가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에서 써놓은 게 뭐냐면 Z1이랑 Z1의 켤레랑 똑같대.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가 똑같대. 무슨 뜻? B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B가 0 된다는 얘기는 잘 봐. B가 0 된다는 얘기는 A 플러스 B에서 B가 사라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 말이 딱 나와버리면 얘는 완벽하게 똑같기를 Z1이라는 녀석이 무조건 실수가 되겠구나. 요 녀석을 제일 많이 써먹은 문제에서 학교 시험 문제 얘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중간고사에. 저거를 활용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Z1이라는 녀석이 Z1의 켤레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대. 얘는 다른 말로 바꾸면 Z1과 Z1의 켤레의 합이 0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항시키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그럼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기 때문에 A가 0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럼 A가 0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뜻이기를 Z1이라고 하는 이 복소수가 무조건 순호수일 거야. 자, 암기하셔야 되는 거. 이건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야. 잘 봐.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해. 우리가 풀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예제 하나 보도록 할게. 잘 봐.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건데, 한 가지 풀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별로 없어. 노가다만 하면 돼. 옷만 쓰면 돼.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는 4줄 안에 풀려. 아주 간단하게 풀린다는 얘기지. 대신에 머리를 좀 쓰세요. 자,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선생님이 지금 외우라고 한 이 녀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항상 얘기했지만 수학에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떠먹여주지 않아. 절대로 문제에서 얘들아 얘네들은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란다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광색 동그라미 안에 어떤 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가면서 연습해가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가져가면 돼. 단 이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 문제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도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으려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을 풀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매번 고등수학 3을 할 때마다 항상 얘하고 거의 숫자까지 비슷한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풀리게 시키거든. 수업할 때 풀렸을 때 얘네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 자, 첫 번째 풀이 다 쓰시는 거예요. 자, Z를 A 플러스 BI라 하자. 그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BI 더하기 2분의 2배의 A 플러스 BI의 켤레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라고 하는 실수 부분과 B라고 하는 허수 부분을 갖게 되고 얘는 2배의 A 마이너스 BI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실수가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단 분모를 실수화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2 더하기 bi 분자에는 2a 마이너스 2b의 i 써버리자.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a 플러스 2 빼기 bi 여기 a 플러스 2 빼기 bi를 곱해버려. 그러면 말이야 얘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보니까 보자 어떤 복소수랑 그 복소수의 편례를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에서 양의수가 나왔단 말이야. 얘는 여기서 활용하게 되면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생기게 돼 있고 여기서는 일단 제가 써볼게. a 마이너스 bi 그 다음에 a 플러스 2 빼기 bi. 사실 인간적으로 여기까지밖에 안 해봤어. 선생님 이 뒤를 한 번도 푸본 적 없어. 설명만 하지. 참 잘 봐. 얘도 마찬가지. 나 하나하나 전개 안 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분자를 싹 전개하고 나면 여기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에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의 i라고 쓸 수 있겠지. 싹 정리하고 나면 여기 분자를.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얘의 정체가 뭐라고 했니? 얘의 정체가 실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이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A와 B의 조건을 찾아서 답을 구해주는데 이 뜻인 거란 말이야. 자, 벌써 덥잖아. 근데 잘 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이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 끝나. 풀이가 답까지 다 나와. 그렇다면 너희들은 쟤를 외워서 짧은 풀이를 할래? 쟤를 안 외우고 노가다를 할래? 선택은 니네 몫이다. 알겠어? 잘 봐라. 어떻게 푸는지. 싫다. 선생님 아까 여기서 뭐라고 들렸냐? 어떤 복소수랑 그 녀석의 편례랑 같으면 뭐라고? 복소수랑 그 녀석의 편례가 같으면 그 녀석은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런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실수래. 그럼 뭘 만족해야 돼? 얘랑 얘의 편례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식을 일단 바로 쓰게 되면 z 플러스 2분의 2z 바랑 z 플러스 2분의 2z 바의 전체 편례랑 같다더라 이런 뜻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야 그런데 말이야 다시 앞으로 쭉 가볼게. 자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게 돼서는 켤레를 맘대로 찢어도 되고 맘대로 합쳐도 돼. 그치?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이 전체 켤레를 찢어 보니까 z바 플러스 2분의 2z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켤레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찾으면 이 문제 풀이의 90%가 끝난 거야. 이제부터 이제 단순 계산만 하면 돼. 잘 봐라. 얘가 잠깐 없다고 생각할게. 그런 상태에서 얘랑 크로스로 얘랑 서로 곱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하니까 2배의 z제곱 더하기 4배의 z는 이렇게 둘이 곱하면 2배의 z바의 제곱 플러스 4배의 z 바 이렇게 나와.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싹 다 자료로 넘겨서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싹 다 자료로 넘기게 되면 z 제곱 마이너스 z 바의 제곱 플러스 2배의 z 마이너스 z 바는 0 이렇게 돼. z 마이너스 z 바라고 하는 공통수가 보이네. 그럼 z 플러스 z 바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대. 그런데 말이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긴 덩어리랑 이렇게 생긴 덩어리를 곱해서 0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 될 거란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런데 잘 봐. 만약에 얘가 0이라면 무슨 뜻이야? z랑 z바가 똑같다는 뜻인 거지. 오케이? 근데 z랑 z바랑 똑같으면 z가 뭐가 돼야 돼? z랑 z바랑 똑같으면 z가 뭐가 된다고? 실수가 된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아예 복소수 z는 실수가 아니야. 즉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를 문제에서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0대가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z 더하기 z 바는 얼마야? z 더하기 z 바 더하기 2는 0 된 거니까 z 더하기 z 바는 마이너스 2더라 해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너희라면 A 방법으로 풀래? B 방법으로 풀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 모르면 여기 나오는 혈례복수의 성질 8번에서 혈례복수의 성질 선생님이 꽤 많은 거 써놨어. 이거 모르면 이 B 방법이 니네 머릿속에 죽었다 깨어 떠오르지 않아.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A 방법을 풀고 있을 거예요. A 방법을 풀다가 포기를 하든 다 했는데 중간에 계산 실수해서 답을 구했더니 오씨 내가 구한 답이 보기 없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 이런 게 분명히 나온다. 아시겠나? 이거 얘들아 이거 이 문제 한 10년 전 기출문제야. 학교 내신 기출. 알겠어? 네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내가 장담하는데 얘 다 틀릴 만한 문제도 하나 있어. 답은 다 구해. 근데 다 틀려. 좀 이따 보여줄게.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혈례복소수라고 불러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데가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 두 페이지 그리고 80페이지, 81페이지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총 4페이지에서 설명을 했고요. 79페이지에 나오는 필수 예제 1번하고 2번은 내가 안 풀 거예요. 그리고 83페이지로 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동그라미 9번 한 가지만 더 하고 83페이지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복소수의 대소관계. 자, 물을게. 얘들아. 여기 지금 지후 말고는 고등수학 다 처음 아니지? 다 해봤지? 아니 처음 해명이도? 해봤고 채민이? 수빈이 해봤고? 자 해봤고 자 해봤으니까 맞겠지? 누가 할까? 수찬아 누가 넣거니? 어려운 거 물어보면 많이 돼. 야. 어? 사마이가 더 커? 채민이가 누가 더 커? 사마이가 더 커. 시우야 누가 더 커? 사마이. 진짜 공부한 거 맞지? 처음 아니지? 알았어. 그러면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00i랑 누가 더 커?
지성아 누가 더 크니? 어? 마이너스 배가 이거 넣고? 이야. 얘들아 우리 공부할 때 똑바로 공부하자잉. 알겠지? 얘들아 복소수는 대소관계가 대소관계 자체를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알겠지?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항상 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 버리세요. 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조건에서 이런 게 나와. 자, 복소수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 혹은 z의 제곱은 음의 실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나와. 봐봐라. 칠판. 좀 전에 복소수 z는 대소관계 판단 불가했지. 근데 이 z라는 녀석이 제곱했는데 그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녀석이 조건으로 나와. 아, 그럼 얘는 복소수가 아니란 뜻이야. 아니, 허수가 아니란 뜻이야. 즉 얘가 실수가 된다는 뜻인 거고, 그 녀석을 풀어서 말로 z제곱은 음의 실수이다라고 주어지기도 해. 얘랑 같은 의미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 이 조건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z는 순허수야 라고 하는 이 사실로 바꿔서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z가 순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더라 이렇게 알려줘. 잘 봐봐. 자, a 플러스 bi라는 녀석을 제곱할 거야.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의 i 이렇게 나와. 그냥 제곱한 거야. 오케이? 완전 제곱했는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된 거다. 자, 그런데 문제세가 0보다 작다고 돼 있어. 그럼 작다고 돼 있다는 순간 얘는 허수가 아니다 이 뜻인 거지. 허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얘가 0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a 곱하기 b가 0 된다는 뜻은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거나 혹은 둘 다 0이거나. 맞지? 자, 그럼 봐봐. a가 0이야. 그러면 a가 0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b제곱 돼서 0보다 작다가 성립을 해. 근데 b가 0 돼버리면 a 제곱만 나와서 얘가 0보다 작다가 틀린 말이 되고요. a도 0이고 b도 0 돼버리면 얘가 그냥 0이 돼서 0보다 작다가 틀린 말이 돼버려. 따라서 어떤 복소수를 제곱할 때 0보다 작다는 조건이 나오면 그 녀석은 이 복소수가 순허수라고 하는 이 녀석을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속여서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캐치하셔야 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이거 얘들아 이거 미리 안 가르쳐주면 니네가 알기 쉽지 않다. 알겠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83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83페이지의 필수제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은 3번하고 4번 두 문제 풀어볼게. 아니다, 2번하고 4번을 풀자.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아마 답이 0 될 거예요. 자, 그냥 완전 제곱식 그대로 해.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대로 할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얘가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i인 거니까 2i 플러스 i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인 거야. 그냥 완전 제곱식 전개한 것뿐이다. 얘들아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1, 2a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여기 2i만 남겠네. 맞지? 자, 그 다음 여기도 이 녀석 마찬가지 1의 제곱 빼기 2i 플러스 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얘 뭐가 돼? 마이너스 2야. 얘네들이 더하면 0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됐나요? 오케이? 자, 네 번째로 가서 5-2i랑 2-1i랑 곱한 거에서 1 플러스 3i 분의 2 마이너스 4i래. 자,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시면 돼. 뭐해? 곱하기면 뭐 한다고? 깜짝이야. 그 원래대로 분배법칙 하듯이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곱하면 10 마이너스 30i 마이너스 4i 플러스 12i의 제곱. 일단 얘 계산하는 중이야. 그러면 i 제곱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10 빼기 12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4의 i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 뭐 한다고 얘는? 뭐 한다고? 분수가 나오면 실수화라는 거 한다고 했었고 분모 문제에 뭘 곱해? 분모에 있는 저 녀석의 켤레를 곱해. 그럼 얘가 1 플러스 3i 곱하기 1 마이너스 3i 분의 2 마이너스 4i 곱하기 1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와. 자, 분모 1의 제곱 빼기 3제곱 i 제곱. 그래서 1 더하기 9에서는 10이 나오고요. 1 전개하면 2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4i 플러스 12i의 제곱. 그렇지. 10분의 2 떼기 12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i 약분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구나. 그럼 쟤네들이 뭐 더하든 빼든 하시면 답이 나와주겠지, 그지? 오케이. 자, 84페이지로 와서 4번 문제 보도록 자, 선생님 2분만 할 거야. 복소수 1 플러스 i의 x제곱 플러스 1i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6 빼기 6i가 순허수일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자, 지금 보니까 4-2번 1 플러스 i의 x제곱 플러스 i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6 빼기 6i. 자, 근데 이 녀석이 뭐 순호수가 되는 어쩌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이렇게 좀 바꾸자. i가 있는 녀석과 i가 없는 녀석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i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6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i가 있는 애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자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순호수가 되고 싶대. 그럼 뭘 만족하면 돼? 얘가 0이면 돼. 그지? 됐나? 자 그럼 저식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되잖아. 그럼 x값이 뭐가 나와? 2하고 3 두 개가 나올까? 그럼 답은 2하고 3 두 개가 되겠네. 오케이? 얘들아 고일 끄게 만든다. 아직 안 끝났다. 잘 봐.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돼서 x 값은 2 또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답이 두 개인가? 라고 보니까 만약에 얘는 순호수야? 아니야. 지금 순호수가 아니지. 오케이? 따라서 얘가 0 되는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x값을 데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보니까 얘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0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2가 되면 안 되고 x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나와주는 뜻인 거지. 그런데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2 또는 3이어야 되고 얘가 0이 안 되기 위해서는 x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돼. 그럼 둘 다 만족하는 x값은 뭐가 되겠어? x값은 그래서 3이 답이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되셨니?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x하고 y가 실수래.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도 2번도 3번도 싹 다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고, 근데 x와 y가 다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실수, 얘도 실수. a 플러스 bi가 0인데 a가 실수, b가 실수면 a랑 b랑 둘 다 0이어야 한다. 얘가 0,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럼 문제가 싹 풀릴 거야. 자, 그럼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1번은 내가 지금 풀어볼 거고 2번하고 3번은 실수하고 편례복소수 해서 갖다가 전개해서 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니들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1번 보니까 얘를 선생님이 좀 빠르게 바로 한번 해볼게. 자, i가 있는 애와 i가 없는 애를 구분을 해보니까 i가 없는 애들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되고요. i가 있는 애들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자, 그럼 저 둘을 둘 다 만족해야 돼. 근데 미지수가 xy 두 개, 식이 두 개. 뭐? 열리. 재민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됐지? 미지수 x하고 y 두 개고 식 두 개인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 수 있잖아. 아니 설마. 시우야 풀 수 있지? 네. 어? 오케이? 너 또 어디서 아꼈는데 어디? 아니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안 쓰고 그 문제를 빠르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네. 알겠지? 네가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선생님 저는 저렇게 그렇게 빨리 안 되는데요. 아 당연하죠. 선생님이 이런 걸 몇만 문제를 풀었고 몇십만 문제를 풀었는데 당연히 내가 너희보다 빠르지 않겠니? 그지? 자 필수지 6번도 마찬가지. 이걸 또 잘못 풀면 생고생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6번도 잘 체크해놓고 문제 푸실 때 잘 보세요.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z가 1-i분의 1 플러스 3i일 때 z 세제곱 플러스 2z 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이게 집어넣어서 세제곱하는 뜻이야? 제곱하고 제가 얘는 10배네요. 문제에 보니까 z라는 녀석이 1-i분의 1 플러스 3i. 자, 일단 무조건 뭐해? 실수해. 그럼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해. 자, 이도 마찬가지 조금 빠르게 계산하면 분모가 2가 되고요. 분자는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4i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됐어? 자, 그런데 이 식을 이제 조금 더 간단히 하면서 차수를 좀 높여갈 거야. 봐라. 지금 문제 나온 녀석을 좀 간단히 써보니까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고 쓸 수 있지. 차수를 높이겠다는 얘기는 각각을 제곱하거나 세제곱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얘를 제곱하면 복소수 i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항시켜 z 플러스 1은 이 i라고 써도 돼. 오케이? 이 상태로 제곱해봐. 이 상태로 양분 제곱하면 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2i에 제곱해서 4i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결과가 나와. 그랬더니 말이야. z 제곱 플러스 2z는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1, 2 형식적으로 마이너스 5라고 확인할 수 있지. 자, 얘 찾으면 이제 답이 어마무시하게 풀려. 자, 문제에서 z세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만 들여다가 z로 묶으면 z제곱 플러스 2z라고 써도 되지. 오케이? 야, 근데 z제곱 플러스 2z가 뭐라고? 마이너스 5라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5z가 돼. 됐나? 야, 근데 마이너스 5z, 6z 더해 얼마야? z고 플러스 1.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z 플러스 1이 나와. 근데 다시가 좀 전에 제곱하기 전에 보니까 z 플러스 1이 얼마야? 이거 답 이항이야. 하나하나 집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z를 식을 변형을 해보면 문제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이거를 변형해서 제곱해서 이렇게 생긴 놈을 갖다가 집어넣어라. 이걸 활용하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두 번째 문제도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저쪽으로 가자.
자, x는 1 플러스 3y고 y는 1 마이너스 3y래. 자, 그랬을 때 공통에서 뭐 있어? 자, 그럼 여기다는 얘도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똑같이 생겼네. 묶어. 그랬더니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을 합치한 거니까 인수분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y. 그럼 x하고 y하고 서로 둘이 더하고 빼고 해서 집어넣으면 간단히 답이 나와준다 이런 얘기. 되나요? 자,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고 주어지긴 했는데 아무튼간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계산해라라는 뜻은 알파고 베타를 먼저 집어넣으라는 뜻이겠니? 아니면 이 식을 간단히 한다면 마지막에 집어넣으라는 뜻이겠니? 당연히 마지막에 넣는 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똑같아. 공통수 뭐야? 알파 바야. 그럼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야. 여기서는 공통수 뭐야? 베타 바야. 묶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인 거니까 다시 합쳐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최대랑 똑같은 얘기. 자, 선생님이 풀 때는 되게 간단하게 금방 푸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게 바로바로 안 될 거야. 오케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괴감 들지만 니네가 만약에 처음 배우거나 두 번째 풀 때 나처럼 다 그냥 바로바로 풀면 내가 자괴감 들어야 돼. 알겠지? 니는 두 번째고 나는 몇백 번 했는데 니네가 나랑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런 거니까. 자, 8번 문제 가보자. 복소수 Z와 극혈례 복소수 Z바에 대해서 등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 성립할 때 복소수 Z를 구하시오. 자, 1 플러스 2i 곱하기 Z의 바 플러스 3i의 Z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i. 자, Z가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Z의 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 나온 얘네들은 이 Z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이 녀석을 갖다 집어넣어서 싹 전개해서 좌변변 똑같다 혹은 다 넘겨서 a 플러스 bi는 0 해서 a랑 b가 0 된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 얘는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1 플러스 2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3i 곱하기 a 플러스 bi 플러스 2 마이너스 6i는 0. 얘도 마찬가지 싹 전개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만든 다음에 얘가 0, 얘가 0.
저렇게 씩 세우면 A 값과 B 값이 각각 구해질 거란 뜻이야. 됐니? 자, 지금부터 8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애들 선생님이 그 소문제 있는 것 중에 다 안 풀어주고 한두 문제만 푼 것들이 있지. 자, 걔들을 지금부터 풀어보시면 돼. 선생님이 지금 돌면서 이제 오늘까지 해야 되는 숙제 검사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에 그냥 지금 선생님이 해준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들 내가 풀이해준 거 보면서 같이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풀어보세요.